이별의 예감 때문에 노을진 우리의 만남 사실은 오늘 문득 그대 손을 마주 잡고서 창넓은 찻집에서 다정스런 눈빛으로 예전에 그랬듯이 마주보며 사랑하고파 어쩌면 나 당신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사랑해 그 순간만은 진실이어서 어느새 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어 봐도 그래도 슬픈 마음은 그대로인가 그대를 사랑하고도 가슴을 비워놓고도 이별의 예감 때문에 노을진 우리의 만남 사실은 오늘 문득 그대 손을 마주 잡고서 창넓은 찻집에서 다정스런 눈빛으로 예전에 그랬듯이 마주보며 사랑하고파 어쩌면 나 당신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사랑해 그 순간만은 진실이어서 보니까 그 입추가 지난 지가 오래돼요.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지난주 일요일이 입추였는데 22일 날 입추 지난 지가 딱 일주일 7일째고 그 다음에 입추 다음에 24절기가 한로거든요. 한로가 10월 10일인가? 10월 8일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열흘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한로가 되는데 제가 24절기 가운데에서 전에 그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대통령 대리 시험을 치는데 24절기를 1분 안에 1분 안에 외워야 이제 그게 된다 뭐 그런 말을 비슷하게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제가 이제 강정산을 신앙을 할 때 그 주문 가운데에 태울주가 기본 주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주가 있어요. 오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장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법주도 있고, 갱생주도 있고, 또 이제, 칠성경도 있고, 그 다음에 24절호도 있어요. 그 강정산을 믿는 그 단체는 주문을 많이 외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24절호가 있어요. 그래, 그걸 뭐 밤낮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사통과야. 동지부터 시작하거든. 동지 소환대한 입춘 우수경제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망 망종하지 소서대서 입주셔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서를 읽으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그 문제만은 그 문제는 합격이지. 그런데 이제 24절호를 생각해 볼 때에 내 뭐 나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뭐 우리 김영수 교수님은 나이가 원래 105이잖아. 내 나이의 스승님이시고 내가 머리에 철 들고 머리가 철 들었다는 것은 이제 그 사춘기다 말이야. 사춘기 지나서부터 철이 들잖아요. 사춘기 딱 지날 사춘기 그 무렵에 벌써 내한테 사춘기가 중요해요. 어릴 때 청소년기 시절 때가 중요하다고. 물론 그 이전이 더 중요하지. 전생이 더 중요하고 아주 유아 시절 때에 아주 중요하고, 그런데도 이제 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청소년기 시절 때는 좀 유동적인 상태단 말이야.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이렇게 어떤 목표를 딱 세우는 대로 되거든. 그러니까 청소년기 시절에 중요해요. 사람은 꿈을 어디다가 둘 건가 이걸 정할 때라고. 그 김영수 교수님께서 하는 말이 그 말이 있어요. 백두산 한 가운데 이제 빗방울이 뚝 떨어지면은 이리로 가면은 그 빗방울이 저 압록방울 해가지고 저 서해 바다로 가버린다고. 그런데 똑같은 한 방울이라도 백두산 위에서 물방울이 뚝 떨어져가지고 우쪽으로 가버리면 두만강 쪽으로 간다고. 두만강 쪽으로 가면 저 동해 바다로 가거든. 그러면 동해 바다와 서해 바다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렇듯이 그 어디로 가느냐 이게 정해질 때가 청소년기 시절이다. 그게 중요하다고. 두만강 하니까 그 두만강 노래도 한번 부르고 싶네. 왜냐하니까 이제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어요.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80년 전에 분단이 됐었을 때는 우리나라 의지가 개입된 게 아니거든.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세상에 살고 싶어 했잖아.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 독립이다. 두 번째 소원, 하나님께서 김구한테 물으면은 네 소원이 뭐고? 박정희 대통령 밑에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에 그 박지만이가 그 아들이잖아. 박지만이가 육군 사관학교 들어갔다고. 그때 교장이 이제 정성화 그 육군 참모총장이 12.12 사태 때 그 전두환 그 포항 사령 그게 끌려가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렀잖아. 두드리 맞고 말이야. 그 다음 쭉 별 4개에서 1등병으로 2등병으로 강등돼 버리지. 그때 그 전에는 그 육군 사관학교 교장이었어요. 그 몇 년 전이지. 그때에 이제 박지만이가 기회생이니까 내보다 3살인가 적을 거야. 1959년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내보다 3살 적을 거예요. 근데 그 박지만이가 육군사관학교 갔었을 때에 교장이 정승화인데, 정승화가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 아들이 왔으니까 비상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대통령은 굉장한 거야. 그냥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고. 유정의 의원 3년짜리 임기지. 앞으로는 이제 또 허경영 신의님께서
황제가 올라가면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 그냥 딱딱 이렇게 임명할 수도 있어요. 일부는 또 이제 국민들이 선거하고 일부는 대통령 황제가 임명해버리면 끝이야. 그 정도로 이제 파워가 있게 된다고. 지금도 저기 동남아 어느 일대는 아마 그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데가 있어요. 그 실권자가 임명하는 데가 있다고 지금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 유정의 의원을 임명했다고. 그거 막강했다고. 막강했는데 그 아들이 왔으니까 비상이 걸리지. 비상이 걸리는데 그 육군 박쥐만이를 이렇게 캄보이하는 사람을 그 정성화 교장이 선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그 박쥐만이 옆에서 박쥐만이를 가장 이렇게 잘 그 훌륭하게 이제 육군 사관학교를 마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선배를 구했다고. 구하다 보니까 그 사람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어떤 사람이 선택이 돼서 그 사람은 예술을 엄청 열심히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제 박쥐만이를 이렇게 잘 캄보이를 했다고. 했는데 한때 좀 삐딱하게 나가니까 박쥐만이가 좀 삐딱하게 나갔어. 나갈 때에 그 사람 박쥐만이를 불렀어. 불러가지고 좀 이렇게 두드리 팬 것 같더라고. 뭐 그럼 이제 뭐 보고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 뒤에 그 박쥐만이를 가르친 그 사람이 이제 육군 소위 시절 때에 청와대에서 불러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국수 한 그릇 이렇게 같이 먹고 그 자재 처리하고 살아있을 때지. 자재 처리하고 그 사람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육군 소위 그 사람하고 박쥐만이 뺨을 한 대 때린 놈, 때린 그 선배지. 그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세 사람이 이제 식사 같이 하고 국수 한 그릇 먹고 뭐 거창하게 막 뭐 산에 지미가 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국수 한 그릇 먹고 이제 차지체를 경호실장을 내보내고 둘이서 독대를 했다 그러더라고. 독대를 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네 소원이 하나 뭐고 이제 이렇게 물었는가 봐. 그러니까 나는 그 대통령님 각각해서 그 예술을 기독교를 믿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 그 뒤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그 목사 이름이 김재준 목사님인가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어느 교회가 좋은지 한번 알아봐라 이런 말까지 했다 그래요. 뭐 그럴 때 이제 뭐 11.6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셨지만은 하여튼 네 소원이 뭐고 이제 이렇게 하나만 이야기해봐라 그랬다고. 뭐 그 정도 하나는 들어줄 수가 있겠어 대통령인데. 그러듯이 백범 김구 선생한테 그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대한민국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하나가 돼가지고 남북한이 하나가 돼가지고 일제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하나 이제 통일된 어떤 그 국가에서 사는 것이 자기 목적이다 이 말이지. 그 당시는 일제로부터 독립이라. 두 번째 소원이 뭐냐라면은 그래도 독립이고 세 번째 소원은 더 큰 소리로 대한민국 독립이다. 일제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말이야. 벗어나가지고 남북한이 하나가 돼서 사는 거. 이것이 백범 김구 선생의 뜻이었잖아. 그런데 도저히 그게 안 되거든. 안 되잖아, 그게. 그 이승만은 이제 그걸 눈치를 빨리 끌고, 일단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우자. 이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다. 이래가지고 정업 발언을 해서 이제 그렇게 외쳤죠. 근데 김구는 끝까지 그게 아니니까. 그 6.25 사변 나기 딱 1년 전에 이제 안두희 안두희 그 당시에 소위지 아마 안두희 소위한테 총 맞아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하튼 이승만이나 김구나 그 당시에 여운형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뭐 장덕수 하여튼 간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뭐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던 정치인이 있었잖아요. 장덕수나 여운형이 이런 분은 다 총 맞아 죽었지. 암살당해 죽었다고. 김구도 암살당해 죽었고.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가 된 그 민족에서 살고 싶어 했지만은 국제 정세 흐름이 그게 아니거든. 소련의 이익과 또 미국의 이익이 이 하늘의 섭리라고. 하늘의 섭리라고. 섭리가 이 남북한이 따개져야 된다고. 38선에서 짜개졌단 말이야. 그 이제 섭리라고 하는 것은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저 하늘에서 백궁에서 인구가 이제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인구 좀 조절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썰어버리는 거야. 인구를 이렇게 좀 썰어버렸다 그러더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저 아메리카 세계사를 쓰신 저 박인수 선생님은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대조선의 흔적을 싸그리 없애버린다 이 말이야. 그게 싸그리 없앤 사람이 저기 모태똥이라고. 모태똥이가 큰 역할을 했어요. 우리 대조선이라고 있어. 대조선이 전 세계를 통치를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 돌았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야. 거기 미국의 대조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울릉도 독도가 지금 현재 울릉도 독도가 여기 저기 포항에서 조금 배 타고 한 2시간 3시간 가면 있는데 거기가 울릉도 독도지. 그런데 그 말이 미국에서 건너왔다 이 말이야. 근데 거기 이제 울릉도 독도가 저기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미국 워싱턴 우에가 있어요. 아마 그 이야기하면은 또 말이 옆으로 많이 가니까 그만하고. 그 당시에 이제 하늘의 섭리로 봐서는 이제 그 신인님이 이제 오신단 말이야. 오시니까 일단은 한반도에 우리 대조선의 이제 그 시종자가 보호를 해야 되거든. 지금 이제 그 남한 사우스 코리아에는 알록구가 많다고. 알록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남자들이 장가를 많이 못 가니까 그 뭐 필리핀이다 뭐야 필리핀 여자들하고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한 사람 많잖아. 그리고 월남도 있고 뭐 기타 그 동남아에서 그 여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북한에서는 그게 없어. 북한에서는 알록구가 없지. 그 시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늘에 거대한 섭리가 있잖아. 섭리가 최고 높거든. 섭리 위에가 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도리가 그랬지. 도리 위에가 천리 위에가 섭리가 있다고. 섭리가 최고 우단계라. 하여튼 그 딱인 거야. 그리고 그 당시 메가드가 이제 그 6.25 동란 때 뭐 통일이 눈앞에 왔잖아. 눈앞에 왔는데도 그 당시 이제 그 33대 대통령이 트루만인데 트루만이 그 허가를 못 했거든. 그 원자탄을 이렇게 만주에 막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끝장낼 수 있었는데 못하게 했다고. 못하게 하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메가드로 봐서는 세상에 이런 놈의 전쟁이 어디 있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단 말이야. 나는 승리가 아니면은 죽음 이거라고. 메가드가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전쟁을 굉장히 싫어한다. 하지만 전쟁이 났을 때는 승리다 말이야. 이겨야 된다. 승리가 아니면 나 차라리 승리가 아니면 죽음이야. 그런데 자기가 이제 싸움을 하면은 자기가 이제 주먹을 쥐고 상대방 한 대 치야 되잖아. 뭐 배를 치든지 얼굴을 때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때리려고 하니까 미국 트루만이 자꾸 자기 손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못 때리는 거지. 여하튼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늘의 거대한 섭리가
남북을 따개놨다고. 38선과 휴전선으로 해가지고 따개놓은 거야. 밑에 그 딥스테이트 애들이 이제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개입이 됐다지만은 딥스테이트 세력도 우애가 하늘의 섭리가 있지 않겠어. 여하튼 분단이 됐다고. 분단이 돼가지고 지금 6.25 전쟁 끝나고 8.15 해방 지나고 5년 뒤에 6.25 동란이 일어나고 말이야.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산가족 돼가지고 지금 지난 지가 75년, 해방된 지가 80년, 뭐 지금 이 판인데, 그 당시에는 미소 간의 이제 어떤 이익이 한반도를 따개야 될 것 같으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지금은 어제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중국이 미국을 앞지른단 말이야. 앞지르니까 이 미국의 힘만 가지고서는 중국 1등 하는 것을 미국은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키워서 중국을 제재를 일단 하면서 중국을 분해시키려고 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한국을 키워야 돼.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려면은 반달하고 보름달하고 밝기가 반달이 예를 들어서 50이다. 그럼 보름달은 100이냐? 그게 아니라고. 보름달의 밝기는 반달의 밝기보다 내가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몇십 배예요. 반달 더하면 50 더하면 100이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 반달의 밝기보다 보름달의 밝기는 훨씬 몇 배로 더 밝아요. 내가 알았는데 잊어버려서 참 죄송한데 그래요. 딱 2배가 아니에요. 반달의 밝기가 보름달의 밝기의 2분질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가 합치버리면은 엄청나게 커지는 거야. 그 일본은 이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일본 총리가 이시바 시게루가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임기 시작이야. 기시다는 오늘 내일까지고. 이시바 시게루가 이제 일본 총리가 새로 하잖아. 일본은 지금도 워낙 재난이 많이 일어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복구가 늦다고. 지금도 그러는데, 지금도 한국이 앞서 나가는 것을 좀 불안하게 느낀다고. 그런데 남북이 이제 지금 통일까지야. 궁극적으로 통일은 조금 늦겠지만은 통일이 된 거와 다름이 없이 개성공단 이런 것도 계속 일어나고 말이지. 저 부산에서 해가지고 저 강원도로 해가지고 바로 이제 철도가 이제 연결돼가지고 저 러시아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것이 통일은 안 돼도 그 허가는 얼마든지 되거든. 그리고 문화교류 이런 것도 얼마든지 된다고. 이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통일은 안 됐지만은 통일이 다 된 거와 다름이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화해가 돼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교류가 활발하게 되면은 일본하고 중국이 우리가 그게 된다고. 우리가 좀 커진다고 지금. 말을 좀 잘못해서 미안한데. 지금 미국이 그걸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러시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 80년 전 상황하고 영반대라고 이거. 그래서 지금 우리 역사는 최동석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혁명을 부른다 그래. 혁명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이 세계적인 흐름이 또 우리나라 국내 정치 흐름이 혁명적인 상황을 원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냐? 거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한다. 혁명, 국가혁명당, 국가를 혁명하는 당. 그 총재님, 명예총재님, 실질적인 총재님이잖아. 그분이 허경영이잖아. 그러니까 허경영을 부른다는 말이야. 지금 그래요. 세계가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미국 이제 대선 11월 5일이 엄청 중요한 해예요. 엄청 중요한 날이고 하루하루가 중요하다고. 이제 기시다가 내일까지 임기 끝나고 나면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제 새로 취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 사정으로 보면은 10월 10일 날이 이제 그 국회의원 22대 국회의원 금년 2024년 4월 10일 총선 있을 때에 국회의원들 선거법 위반으로 잡아 넣을 수 있는, 검찰에서 막 자기 원하는 대로 잡아 넣거든. 찍힌 놈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냥 잡아 넣어버려. 그 기간이 끝난다고. 끝나게 되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을 무기명으로 하니까, 물론 뭐 윤석열이나 뭐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국회에서 재의결이 된다고. 재의결이 될 때 10사람만 국민의힘에서 양심 있는 그런 사람이 넣어버리면은 이건 통과돼 버린다고. 통과되면은 끝장이라고. 무너진단 말이야. 무너지면은 지금 어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기시다가 갔잖아. 내일까지라고. 그리고 바이든은 뭐 이미 정신이 뭐 치매가 걸려가지고 혼미한 상태야. 그래가지고 지금 뭐 질 바이든이 그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더라고. 근데 바이든은 이제 갔다고 봐야 돼. 한 2달 남았다고. 1월 20일까지 있으나 마나 한 바이든. 그럼 바이든하고 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어제 찬밥 세거든. 젤렌스키도 간다고. 가게 되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그리고 그 변희재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11월 5일날 트럼프 당선이면은 그날이 당선, 그것이 뭐냐, 제삿날이야. 윤석열 제삿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대한 푸틴과 트럼프, 미국과 러시아의 이익과 이 윤석열하고는 맞지 않아. 맞지 않는 사람들이 기시다, 바이든, 젤렌스키, 윤석열이라고. 이런 사람은 도태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 그리고 그거 뒤에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 윤석열이하고 이런 거 뭐 기시다, 뭐 바이든, 뭐 이런 사람들을 밀었는데, 이제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꺾어진단 말이야. 트럼프가 앞서거든. 거기 또 하늘의 섭리라고도 볼 수 있어. 이러니까 미국의 언론이 바로 서게 된다. 바로 서게 된다. 바로 서게 되면은 미국의 언론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인간들이 이제 국내 언론이라고. 거기 바로 서게 되고, 변희재의 이제 진실,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변희재의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나는 그의 겨울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 책을 그대로만 보도만 해도 윤석열은 벌써 감옥행이야. 한동훈이 윤석열을 벌써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이렇게 깜빵살이 하게 돼 있다고. 근데 아직 그걸 자꾸 막으니까 여야에서 다 막아버려. 민주당에서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것도 막지. 조국도 그걸 알면서도 지금 입도 뻥끗 안 하거든. 그러니까 조국이 지금 지금 10월 16일 날 재보선 선거에 영광 이거 해남 영광 거기에 군수 선거 한다고 그 뜻거리 잡고 있는데, 조국은 거짓말을 잘해. 최동석 선생님이 갈파를 잘하더라고. 문재인은 무능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조국, 한동훈이 이준석이, 윤석열이랑 같은 유유상종이야. 같은 급이라.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왜 노래 부르다가 말이 옆으로 갔나 모르겠네. 지금은 통일이 되는 시기라. 그러면서 이제 과연 이제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불로유 이 하나만 해도, 바르게만 공정하게 보도만 해도, 바른 보도만 해도 세상이 이제 깜짝 놀란단 말이야. 공정 보도만 해도 지금 우리 세계 전 인류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허경영이 신인이다. 신인은 재림예수다. 신인은 미륵부처다. 신인은 강정산이 말한 바로 그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허경영이 뭐 이 내가 재림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국내외적으로 많아요. 그게 전부 다 가짜인데 참 재림예수가 허경영이다. 이 사실을 이제 온 인류가 알게 되는 것이 깜짝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 이제 있는 일이고, 두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가 어제 보니까 옛날에 그 저기 유방 그 항고조 진시황이 망하고 난 이후에 진시황이 죽고 그 한고조하고 유방이 들어서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워서 한고조가 저 항우가 죽잖아. 항우가 그 죽고 난 이후에 뭐 나라를 세운 나라가 그저 한나라거든. 한나라가 전환이 있고 후환이 있어요. 후환이 있는데 그 전환 후환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지금 중국 이라 생각하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미국이야.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미국에 신라도 있었고 고구려도 있었고 이시조선도 있었다. 이 김성기 인마 이거 도란 놈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 박윤수 선생님의 아메리카 대조선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박윤수 선생님의 아메리카 대조선을 공부하려면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중국 역사를 환하게 도통을 해야 돼. 그리고 중국에 가도 한 번, 두 번 간 게 아니라 10번, 20번 계속 가서 전부 다 공부를 다 해보면은 이게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이제 허경영이 이제 재림예수다 그렇게 하면은 일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이 돌아내가지고 말도 안 해요. 그러나 그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기독교 신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해라고. 제대로 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내 전문이야.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아주 잘못된 거거든. 그래 나는 빨리 33가지 공약이 다 중요하지만은 나는 그 중에서 뭐를 제일 먼저 하면 좋겠느냐 하면은 물론 뭐 제일 첫 번째가 정치혁명이잖아. 정치혁명, 정당혁명, 패거리 정치 완전히 청산하는 거, 정당혁명, 결혼혁명, 출산혁명, 노후혁명, 부채혁명. 7번째가 뭐고? 배당혁명이다. 8번째가 소득혁명, 9번째가 세금혁명, 10번째가 신불혁명, 11번째가 교육혁명, 12번째 사업혁명, 13번째 뉴딜혁명, 14번째 금융혁명, 15번째가 취업혁명, 18번째가 유엔혁명, 17번째가 화폐혁명, 18번째가 지역혁명, 19번째가 징병혁명, 20번째가 농지혁명, 21번째가 농약혁명, 22번째가 부패혁명, 23번째가 어업혁명, 24번째가 생활혁명, 25번째가 보건혁명, 26번째가 노동혁명, 27번째 장기혁명, 28번째가 도덕혁명, 29번째가 장애혁명, 30번째 주택혁명, 31번째가 벌금혁명, 32번째가 황사혁명, 원래 그 카드혁명이 바뀐 거예요. 33번째가 식수혁명. 그런데 정말 다 중요하다고. 어느 한 가지도 뺄 수가 없단 말이야. 사람이 얼굴에서 코가 중요하나, 눈이 중요하나, 귀가 중요하나, 입이 중요하나, 다 중요하지. 사람 얼굴에서 코가 없으면 어찌 되느냐고.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다 중요하잖아. 다 역할이 있지. 33가지 공약이 그렇다 이 말이야. 다 중요해. 그래도 이제 교육혁명이 얼마나 중요하느냐고. 보라고. 애가 나오면은 얼마나 그 부모들을 좋아하느냐 말이야. 애를 놓으면은. 자기 아들이 이제 딸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결혼한다.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그러면 자기는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되잖아. 딸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그러면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가 되고, 친아들이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았으면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되잖아. 그럼 얼마나 손자, 손녀가 귀엽겠느냐고. 그 손자, 손녀들이 자라고 있다가 청소년기 시절 때에 자살률이 몇 배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심정이 어떻겠느냐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면은 교육 제도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야. 대한민국 교육 자체가 어떻게 공부 출세 이것만 가지고 하고 막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시키거든. 어릴 때부터 막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자기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공부를 하게 하고 말이지. 지금 대한민국 교육 이거는 완전 해체를 시켜버려야 된단 말이야. 어린애들이 자기가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교육혁명이 11번째거든. 수능시험 폐지하고 말이야. 중등가정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되게 하고 기타 과목은 수업만 받게 해서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줄인다 이 말이야. 요즘 부부 맞벌이 안 하면은 못 사는 세대가 돼 있다고. 그런데 그 절반이 사교육비로 나간다고. 사교육비를 지출했는데 그 애들이 커가지고 자살하는 놈이 많다고. 이게 세상에 뭐 이런 세상이냐고. 그리고 엉망진창 대천재를 다 바보 멍충이로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허경영 우리 신이님께서 하루속히 대통령이 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 아이고. 나는 과감하게 청소년기 시절 때 학교를 자퇴해버려, 퇴학 겸 자퇴 겸 그랬다고. 퇴학 당한 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자퇴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썩어 빠진 그 한국 교육 제도 밑에서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것을 표현한 문학 작품이 헬만 헤스의 차륜 밑에서라는 그 소설이에요. 아주 내가 공감을 했다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박인수 선생님처럼 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말이지 신라 고구려 백자가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중국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9.999999999%잖아. 안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공부를 쭉쭉쭉쭉쭉 해보니까 이거 신라 고구려 백제가 그리고 중국의 한나라가 미국에 있었단 말이야. 이걸 알아냈어요. 0.00000000001%가 허경영이 신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듯이 그렇게 아는 사람이 박윤수 선생님이에요. 나는 누구냐 이거야.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예수사후 이때까지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이 많았지만은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한 명도 없다고. 라고 주장한 니체의 말을 100% 공감한다 이 말이야. 그 정도만 이야기하지. 자,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와 있어 가지고 지금 허경영 님으로 지금 와 계신다. 그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대조선이 원래 중국이고, 지금 차이나 이게 아니고 진화거든. 그거는 대조선에서 하나의 가지라 가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렇게 영도에 나왔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원래 천자국이야. 천자국이고 그 밑에 황제국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프라이드가 강하잖아. 그래대들은 원래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원시 반본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천자국의 위상을 되찾는 것은 정당한 거라고. 거기에 중심에 허경영이 있다 이 말이야. 세계 통일.
자, 그런 것이 지금 대충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멀지 않다. 그리고 이제 국내 사정이 우리나라의 운명이 지금 혁명을 요청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최동석 선생이 어제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요청을 한다. 마치 박정희가 육군 소장 시절 때에 자기가 볼 때에 워낙 이거 뭐 4.19 지나고 난 이후에 민주당에서 그 구파 신파 간에 싸우고 찢고 뽑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된다. 혁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했잖아. 그렇듯이 지금 볼 때에 좌우가 그놈이 그놈이야. 윤석열이나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다 그놈이 그놈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몽땅 잡아가지고 지도자 정신교육대 가야 된다고. 가고 완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걸 요청한다. 요청해서 그것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당선이 확실하다고. 트럼프 그리고 푸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우리 남북한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우리가 싫어 해도 안 돼. 옆에서 막 그렇게 바람을 넣어주니까 80년 전하고 정반대란 말이야. 80년 전에는 김구 선생이 그렇게 우리가 남과 북이 따개지지 않고 서로 이제 한민족이잖아. 그렇게 잘 살기를 원했는데 도저히 거기 국외 강대국들의 이익하고 안 맞으니까 따개지게 됐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초강대국 둘이가 러시아와 미국이 남과 북이 이제 하나 되세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부응하는 정치인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게 흑혁명이 아니겠어. 그러니까 가깝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는 내가 잘할 수 있잖아. 딴 사람은 모르고. 이제 그 24제로 가운데에서 이제 그게 제일 내가 이제 69세 나이 얼마 안 되잖아. 나이 얼마 안 된다. 그래서 뭐 김명수 교수님의 보면은 내가 이제 손잡발이지. 김명수 교수가 1920년생이니까 우리 할아버지보다는 나이가 적지. 5살 적지. 적은데 그래도 뭐 내한테는 할아버지 빨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 내 나이는 막 어린애밖에 안 되잖아. 어린애지. 유아지, 유아. 그 김영수 교수는 내를 보면 유아로 보잖아. 유아. 응애 하는 유아로 보는데 또 내가 보면은 내가 이제 김영수 교수를 보면은 내 스승님이지만은 흑역령을 신인으로 모르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사람이지. 내가 그게 변희재림을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좀 진실된 사람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욕을 하거든. 나도 욕 많이 하잖아. 이 후리하더라면 새끼야 눈가려 뭐 이렇게 밤에를 때려버릴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변희재도 욕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 보고 왜 김성기 우리 고모님께서 말이지 변희재를 자꾸 두둔하느냐 참 안타깝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변희재는 우리 국내에서 아주 보석 같은 사람이야. 그걸 잘 봐야 돼. 사람을 잘 볼 줄 알아라.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가 진실을 지금 이야기하는가. 박인수 선생님이 그 음성을 들어보라고. 아주 이분이 진실돼요. 그렇죠. 내가 보면은 이제 그 김영석 교수님이 안타깝단 말이야. 나이는 훨씬 많지. 내 할아버지 뻘이지만은 밥 처먹고 똥만 샀다고도 볼 수 있어요. 뭐 김영석 교수님 대단히 내 스승님이고 죄송하지만은 왜냐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좋은 말 많이 하고 뭐 책도 여러 수백 권을 지었는데 밥이 입으로 목구멍으로 들어간다 이러면은 벌써 그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자, 뭐 그런 이야기는 내가 다음에 하고. 어제 흑영령 신인님께서 어제는 2024년 9월 28일 토요일 날 한 강의에서 약간 그 말을 비쳤어요. 예수 오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말을 약간 비쳤어요. 그리고 내가 천당 가는데 내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있으면은 거기 백궁이냐 그런 말 했잖아. 그런 말을 약간 비쳤어요. 그 말을 내가 앞으로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 천주교인들이 아니고 그 목사들, 신부들을 모아 넣고 내가 좀 재미있게 할 이야기가 그거야. 그거 들으면은 전부 다 허경영 신인님 앞으로 쏠리게 된다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사람이라고. 나는 그래요. 미국의 그 50개 주를 이제 이렇게 쭉 지금 다 알고 싶어요. 자연히 알고 싶다고. 금방 알 거야. 금방 알게 된다고. 왜냐니까 미국의 32대 대통령의 프랭클린 데나로 루즈벨트인데 그분이 어느 주 사람인지 뭐 50개 주 속에 있을 거 아니야. 미국의 프랭클린 데나로 루즈벨트가. 그 다음에 미국의 영웅들이 좀 있잖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아이젠하워가 이제 어느 주 사람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3대 대통령이 투르만이 어느 주 사람인지 알고 싶고, 34대가 아이젠하워고 35대가 이제 그거거든. 케네디 동생의 이제 로버트 케네디의 이제 아들이 이제 어머니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그럼 아주 커요. 그럼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케네디가 어느 주 사람인지 알고 싶고, 존슨이 또 어느 주 사람인지 알 수 있고, 존슨 다음에 닉슨이 또 어느 주, 50개 주 속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50개 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대통령은 아니지만 메가드 온스라고 아주 그 유능한 사람이에요. 아주 내 젊었을 때, 내가 청소년기 시절 때 나의 우상 중에 한 사람이 메가드 온스라고. 저거는 진짜 문학계로 봐서는 헬만 헤세고, 군인으로 봐서는 메가드 온스가 내한테는 또 우상이었다고. 메가드 온스가 이제 어느 주 사람인지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지 패턴이라고 있어요. 패턴 장군이 또 어느 주 사람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닉슨이 어느 주 사람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38대가 포드가 어느 주 사람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39대가 카트가 어느 주 사람인지 알면 그게 다 끼 맞출 수가 있잖아. 그리고 40대가 이제 레이건이 또 뭐 어느 주 사람인지 알고 싶고, 41대가 아버지 부시, 42대가 저기 클린턴이 아사콘주인가 뭐 그랬지. 43대가 아들 부시고, 44대가 깜디 오바마가 이제, 그리고 45대가 트럼프인데, 트럼프도 어느 주 사람인지 알고 싶잖아. 그래 보면은 이제 큰 윤곽증이 보면 동부, 중부, 서부인데, 이제 이쪽으로 보면 플로리다가 이제 이게 저 동부 그 덩어리거든. 플로리다 그 위에가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 위에가 이제 노스 캐롤라이나, 그 위에가 이제 워싱턴이고, 이제 뉴욕이 있고, 왼쪽으로 이제 펜실베니아, 그쪽이 우리나라 그거라 말이야. 펜실베니아 요쪽 오데오 그쪽. 전에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미국에 갈 때마다 미국하고 카나다의 그 경계 지점에 큰 그 대륙이 있다 그랬다고. 호수가 있다 그랬다고. 그게 이제 미시간주하고 위스콘신주, 바로 그 부근이 원래 우리나라 고대사가 있었던 곳이라고. 펜실베니아 그쪽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면은 서부 쪽으로 가면은 이제 캘리포니아 그 옆에가 이제 네바다주가 있고, 그 옆에가 애리조나주가 있거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지금 말한 그게 미국의 역대 그 대통령들이 어느 주 출신이다. 그것만 알면은 금방 그 파악이 된다고. 우리나라 이제 보면은 18번째가 지역혁명이거든. 그 8개 도를, 전국의 8개 도를 동서의 4개로 통합한다 이러는데, 그 뭐 한 50개 주 외우는 건 금방 외울 거예요. 그 위인들, 미국에 그래도 미국에 쓸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보면은 그래. 그 남이 장군이 뭐라 그랬나, 백두산을 셀이 갈아가지고 칼을 갈아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말이지. 두만강물은 말이 물을 먹어가지고 싹 물을 말리겠다 그래서 말이지. 그 남아 20세에 말이지, 나라를 미평국이면은 평화 하주면은 후세 사람이 어떻게 대장부를 읽겠느냐, 그런 시를 남겼다 그러는데,
20살 때 임마 그 저기 미평국이면 그건 늦지. 내가 보면 10대 때 처리해버려야 돼. 10대 때. 10대 때 그런 거 뭐 백두산 해봐야 뭐 팔이 눈곱만치도 안 되는 거, 두만강 해봐야 그 뭐 팔이 뭐야 뭐 먼지도 안 되지. 그런 시 그것도 시라고 써놔 이거. 10대에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영혼을 전부 다 건지겠다. 요런 영혼을 해야 뭐 그거야 뭐 좀 파워가 있지. 뭐 20살일 때 뭐 미평국하고 그런 똥대가리 같은 거. 10세 때 말이야. 19살 때. 19살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의 영혼을 전부 다 내가 구원하겠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생기고 난 일일부터 존재했던 이 모든 인간들의 영혼을 전부 다 구조하겠다. 요런 염원을 세워야 그게 소원 같은 거지 말이지. 뭐 백두산 두만강 뭐야 이거. 두만강 하니까 그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 가신 강은 덕에 단풍이 물들고 눈물진 두만강에 밤새가 우니 떠나간 그님이 보고 싶구나.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이 눈물 젖은 두만강은 8.15 해방 전에 놓은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도 노스 코리아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이것은 난가 뭐야 그거 이거든 한민족의 노래라고. 일제 치하에 놓은 노래.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그 동질감이 있잖아. 아리랑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6.25 아리랑이 6.25 이후에 놓은 노래가 아니잖아. 6.25 전에 해방 전에 놓은 노래거든. 그리고 이제 눈물 젖은 두만강 부르는 거 보면 우리 남쪽에서도 이 노래 잘 부르지만 북한에서도 잘 불러요. 어차피 남과 북이 하나가 이제 돌아가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남과 북이 이제 이렇게 잘 지내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 통일이 되고 뭐 내가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를 일이 있으면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두만강, 눈물 젖은 두만강. 그리고 황성예토도 해방되기 전에 유행됐던 노래예요. 이제 요즘 이제 지금 단풍이 짙잖아. 그러니까 가을에 맞는 노래예요. 님가신 그러니까 님가신 가운데 단풍이 지면은 눈물진 두만강에 밤새가 울면 떠나간 그님이 보고 싶다 말이야. 그것은 그렇잖아. 우리 사우스 코리아나 노스 코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도 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 그 똑같이 노스 코리아에는 남자만 있고 사우스 코리아에는 여자만 있고 이게 아니잖아. 여기도 여자 반 남자 반, 북한에도 여자 반 남자 반이라고. 그러면 여자가 남자가 섞이게 되면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랑이다 말이야. 그 사랑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떠나는 경우가 있다. 사별도 있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일찍이 뭐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다고.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서 헤어질 수도 있다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마음의 감정, 을 표현한 것이 노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이제 공감이 가는 거지. 가신 강은 득에 단풍이 물들고 눈물 진 두만강에 밤새가 우니 떠나간 그님이 보고 싶구나.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좀 앉아보니까 노래가 나와서 뭐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해운대인데, 조금만 가는 게 아니라 조금 가야 되지. 한 40분, 50분 정도 가면은 해운대가 있다고. 해운대 연가를 잘 부르시는 분을 내가 아는데,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 노래는 읽을수록 좋아요. 처음에는 내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또 불러보니까 되더라고. 해운대 연가, 그것도 그렇고 그 손인호의 짝사랑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불러봤어요. 푸른 물결 춤을 추고 물새 날아드는 해운대의 밤은 또 그렇게 지나가는데, 솔밭길을 걷던 우리들의 사랑 얘기가 파도에 밀려 사라지네. 하얀 모래밭에 사랑해란 글씨를 쓰며 영원히 날 사랑한다 맹세하던 그대, 널 사랑해. 떨리는 내 입술에 키스해주던 너, 보고 싶은 사랑, 추억 속에 그대 해운대의 사랑이여. 푸른 물결 춤을 추고 물새 날아드는 해운대의 밤은 또 그렇게 지나가는데, 솔밭길을 걷던 우리들의 사랑 얘기가 파도에 밀려 사라지네. 하얀 모래밭에 사랑해란 글씨를 쓰며 영원히 날 사랑한다 맹세하던 그대, 널 사랑해. 떨리는 내 입술에 키스해주던 너, 보고 싶은 사랑, 추억 속에 그대 해운대의 사랑이여.
그 사람아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나도 몰래 정 들었네. 내가 잘나 일색이냐 내가 못나 바보드냐 속 시원히 말을 해다오. 말 못하는 이내 마음 몰라주는 그 사람아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나도 몰래 정 들었네. 내가 잘나 뽐내느냐 내가 못나 바보드냐 속 시원히 말을 해다오. 아, 29대가 미국 29대가 윌슨인가? 윌슨도 그렇고 28대가 테오도르 루즈벨트.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있을 때에 이제 대원군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나라 대원군이. 하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인류가 바로 알게 되겠죠. 명성황후가 이제 원래 명성황후가 전 세계에 있는 그 요즘 말로 말하면 딥스테이트 세력들을 자꾸 흔들었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이제 올바른 역사가 이제 베일 속에 이제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면서 저 33가지 공약 중에 내가 제일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니까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이거라고. 중산주의 정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정정치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가지고 와서 직접 통치한다 이 말이야. 그런 세상이 열리니까 이 세상에 돈 걱정 없는 세상이 된다고. 그와 동시에 역사가 또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원래 북아메리카에서 시작된 거야. 전 세계 역사가 그게 시작된 거라고. 그때에 우리나라가 천자국이었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현재는 뭐 돌았나 이 사람이 미친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할 줄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말이야. 그 역사 전문가는 박인수 선생, 우한성님인데 그분의 생각이 나는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내 전공은 기독교야. 기독교가 내 전공이라고. 말 못하는 이내 마음 몰라주는 그 사람아 빠빠르빠빠빠빠. 허경영 그만할까? 해우 한 번 더 부를까? 최성수 해우. 사실은 오늘 문득 그대 손을 마주 잡고서 참 넓은 찻집에서 다정스러운 눈빛처럼
예전에 그랬듯이 마주보며 사랑하고파 어쩌면 나 당신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사랑의 그 순간만은 진실이어서 보랏빛 엽서에 실려온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요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요 얼룩진 그 일기장이라니까 그 김태정의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 푸르더니 가지 위에 어느덧 계절은 깊어 빈 하늘에 노을 비춘 내 가슴 타는 그리움 아니 올 줄 알면서도 맹세를 믿는 마음 어리석은 기다림에 내 청춘 홀로만 가네 얼룩진 일기장에 맹세는 새로워도 우리들의 옛사랑은 덧없는 꿈이 되었네 우리들의 옛사랑은 덧없는 꿈이 되었네. 끝.
끝이 없네.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다 정했듯 그날의 우리 사랑 잊을 순 없을 거예요. 믿었었기에 사랑했었고 사랑했기에 슬퍼했었지.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애태우나요. 당신 때문에 울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웃고 있어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가져갔나요. 거울에 비친 그리움은 누구일까. 다가와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믿었었기에 사랑했었고 사랑했기에 슬퍼했었지.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가져갔나요.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